네, 한류 스타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첫 번째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의 사촌 오빠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겐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고소녀 첫 번째 이 고소했던 여성이 오히려 지금 이제 무고로 네. 본인이 지금 구속 수감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된 거죠? 네, 이제 박유천 씨가 총 4번의 고소를 당했죠. 첫 번째 고소한 여성과 그리고 두 번째 고소한 여성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무고 및 공갈 미수로 고소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어제 발부가 됐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고소한 여성뿐만이 아니라 그 남자친구 또 사촌 오빠까지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사촌 오빠 여성, 고소한 여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나왔고요.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촌 오빠라는 사람은 뭘 한 거예요? 예, 함께 이제 돈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거나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갈 미수로 함께 이제 구속이 된 거죠. 아, 공갈이 아니라 공갈 미수는 미수입니다. 왜 공갈 미수였습니까? 사실 이제 1억 원 정도의 돈이 왔다 갔다 한 정황은 포착이 됐어요. 근데 예. 이 돈이 과연 이제 고소를 안 하겠다라는 대가인지 아니면은 공갈을 협박을 당해서 건네준 것인지에 대한 아직 그 돈의 이 행방이 조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대가성인가 아니면은 공갈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요. 예. 현재는 공갈 미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예. 자, 만약에 이게 공갈 미수나 또는 무고, 특히 무고 같은 경우는 처벌이 어느 정도입니까? 중합니까? 예, 사실은 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진욱 씨가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라고 예, 해서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그랬었죠. 예,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무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이제 법의 전문가가 아니면 이 고소를 할 때에 정말 이것이 상대방을 벌 주려는 목적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까지는 이제 고소를 하는 것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벌금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잇따른 일부러 고소라는 경우들이 늘어나면서 무고를 좀 강하게 처벌한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금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물론 성매매는 잘못한 거죠. 그것도 네. 씻을 수 없는 오점 중에 하나입니다만 성폭행을 4차례 했다는 것과 지금 밝혀진 것과는 많이 좀 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박유천 씨가 개인적으로 그 고소한 사람들에게 무고 말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든가 내가 그동안 당신 때문에 못 벌은 돈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사실 이제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 무혐의로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확정적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하고 이제 무고까지도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상 말고 민사상으로 다시 넘어와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할류스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의 지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떨어진 것에 대해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광고라든지 이런 수익이 잃은 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인정받기는 좀 어렵고 위자료 같은 것들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아무 행동도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둘이 이게 합의하에 좋아서 그랬는데 무고로 된 것과 어찌됐든 성매매를 한 거잖아요. 이건 좀 결이 다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죠. 본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되는 폭이 달라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좀 걱정되는 거는요. 이제 누구를 편들 생각은 없습니다만 혹시 이 사건이 왜 사람이 화가 확 나서 네.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다가 이 남자 인생도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봐주기도 해서 아니라고 하거나 또는 성폭행 당한 사람이 입증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제대로 네. 못 찾는다든가 이럴 경우 아니면 몇 년 지났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좀 무고로 오히려 또 다칠 수 있어 이런 게 좀 사회적으로 좀 횡행할까 봐 이게 좀 걱정되긴 그래서 하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까지는 일반인들은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무고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을 안 했어요. 예. 근데 이진욱 씨 사건과 이번 사건이 조금 다른 점이 이진욱 씨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고소한 여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예.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인정됐단 말이죠. 그 이유가 박유천 씨는 무고만 있는 게 아니고 공갈 미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고소를 대가로 해서 어떠한 공갈을 했는지도 지금 같이 수사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질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정말 처벌하려는 강한 의지 아니면 고의가 있지 않으면 무고는 고의성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원래는 정말 그런 마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에 정말 이것이 범죄인 줄 알고 고소를 했는데 이것이 법리상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 증거가 약할 때에는 처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고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유천 씨는 지금 요즘 동생도
뭐 지금 사실혼 관계 네. 때문에 뭐 법적 소송에 휩싸여 있죠. 어떤 얘기입니까? 예, 박유한 씨가 좀 전 여자친구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어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혼은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 사실혼의 법률 정의가. 어허. 근데 그렇지만 그런 혼인신고만 안 했을 하지 뿐이지. 않은 것이라서 이럴 경우에도 만약에 파기가 된다라고 하면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가 인정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과연 박유한 씨와 그 박유한 씨 전 여자친구가 사실혼 관계에 준할 정도로 보는 것이냐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를 어디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마트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살림살이도 사고 뭐 집에 뭐 장롱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정말 남들이 봐도 다 같이 사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게 둘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예요. 근데 아하. 이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추정의 기준이라는 거는요. 가족들한테도 내 부인이다라고 소개를 가족들도 다 알고 오호. 있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이른바 부부 동반 모임 그렇죠. 그런 데도 같이 나가고. 가고 이웃들도 저 둘은 부부다 정도로 할 정도로 혼인 공동체를 유지할 정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적어도 이 동생 박유한 씨가 공인이라기보다는 유명인이죠. 연예인이기 때문에 나 결혼 사실혼 관계에 있어요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둘이 거의 뭐 결혼한 사이야 네. 정도는 돼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